울창한 숲을 사이 웅크린 듯 마을이 들어앉았다. 청명한 산세를 따라 옛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경북 예천. 마을의 이름이 지어진 지 1000년이 훌쩍 넘은 그곳에선 오랜 역사가 그림으로 남겨졌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초록이 그득한 마을의 뒷산은 백로가 주인이다. 선비들이 동경했던 정절과 청렴의 상징인 소나무와 백로. 옛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을 기억했다. 농부들은 백로가 찾는 마을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로 예천을 떠올린다. 그만큼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웠다.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엔 을의 정자가 따른다. 금천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 정자 하나가 여행자의 눈길을 잡는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만나는 자리. 정자는 마치 흐르는 냇물 위에 떠 있는 듯 서 있다. 정자는 숲의 또 다른 속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 마치 액자 속의 그림을 보는 듯 새롭다. 옛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던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정자.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옛 모습, 옛 쓰임새 그대로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세속에 이제 바깥에서 있던 일도 좀 잊어먹으면서 그 선비들의 그런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심신 수양하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그 옛날 선비들은 이곳에 앉아 수백여 평의 숲을 앞마당으로 삼고 자연을 즐겼으리라. 백두대간을 머리에 이고 낙동강 내성천을 베개 삼아 놓은 예천 땅. 산과 물로 둘러싸인 외진 고장이지만 수백여 년 전만 해도 물자가 모여들던 시장의 중심지였다. 예천군 용국면의 오일장. 이제는 기세가 쇠락해 고작 100m 남짓한 골목이 장터의 전부가 된 이곳. 시장통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떠돌이 장꾼들과 뜨내기 손님들이 한 차례 지나고 나면 장터는 단골들의 사랑방이 된다. (50년) 전만 해도 신식 건물이었을 기름집. 지난 50년 세월 동안 이곳을 찾는 이도 주인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장날의 기름집은 여전히 동네 안악들의 마실터다. 이 농사 지어가지고 아들이 서인데 그래 한 집에 한 주마에서 짜주려고 9대 짜가지고 주려고 그래 짜러 왔어요. 잘 여문께 두 되면 소주병으로 한 병이나 나올까. 도시로 떠난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농사를 짓는 노모의 마음을 아는 듯 기름집 주인은 꾹꾹 눌러가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는 중이다. 지금이야 한산한 장터가 됐지만 예전 용궁장은 예천 사람들은 물론 멀리 문경에서도 장사치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던 곳이었다. 장터를 찾는 이들에게 적은 돈으로도 든든하게 허기를 채우는 국밥집은 예나 지금이나 고마운 존재. 장터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식당의 밥값도 오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50년) 동안 국밥집은 장을 찾은 장사꾼과 손님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5일장이 서는 날은 국밥집도 대목이다. 수십 년째 장터를 지키고 서 있는 터줏대감 중 하나, 양조장이다. 오늘은 술 담그는 날. 용궁시장의 양조장에서는 쌀과 밀가루를 같이 써서 술을 담는다. 밀가루를 고루 섞어 증기로 쪄내는 게 술 만들기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김이 오른 밀가루를 한 김 식혀낸 다음 누룩을 뿌려 발효가 잘 되도록 고루 섞는다. 길어야 닷새쯤 발효가 되고 나면 막걸리를 만들 미천이 익는다. 주인장은 이렇게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막걸리를 빚었다. 밀가루와 쌀을 반반 섞어 만든 술은 하루에 한두 번씩 고루 저어줘야 제맛이 든다. 술 익는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나면 그제야 주인도 술맛을 한 차례 볼 수 있다. 술을 거르는 날, 새로 술 항아리를 여는 날은 단골들이 어느새 알고 양조장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 술집이 아니니 안주라곤 고작해야 소금 한 줄. 금세 불쾌하게 술이 오른다. 이 양반은 매일 오다시피 하지만 나는 뭐 하루 건네 이틀 건네 그 정도밖에 못 와요. 이러보면 오면은 이 보면 또 여기에 술 맛이 좋고 이 사장 네 분이 인간성이 좀 좋거든. 아주 인사성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래 한병 먹고 그래가 이래 가요. 후미진 장터 골목 안
손님들과 함께 나이를 먹은 양조장에는 오늘도 술 익는 냄새가 그득하다. 울창한 노송숲을 따라 눈을 돌리면 풍광 좋은 그 자리엔 어김없이 정자가 서 있다. 마치 꿈속의 신선이 놀다 갈 정도로 경치가 좋아 그 이름도 선몽대. 이곳에 마음을 빼앗긴 퇴계 이황이 친히 선몽대란 글을 써주었고 500년 남짓 정자의 이름표가 됐다. 많은 석학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을 찬사하며 친필시를 남겼다. 그 옛날 선비가 본 것처럼 이곳에 앉으면 내 성천의 명사심리가 한눈에 든다. 자연은 쉽게 변치 않는다. 예천의 자연만큼이나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다. 활을 가까이 하는 습성이다. 신라시대부터 이미 활의 고장으로 전국의 이름을 떨쳤다는 예천. 그 명성은 1000년이 넘게 내려와 오늘에까지 이어졌다. 뭔가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심신단련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이 정자에서 정신 집중,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빈틈없는 자세, 집중력에는 굉장한 올릴 수 있고 또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데는 달 나위 없는 품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활 쏘는 이들이 많으니 자연스레 활 만드는 이들도 모여들었다. 대를 이어 활을 만들어 온 국궁의 장인 궁시장도 예천 태생이다. 평생을 바쳐 활을 만들었던 아버지를 보며 활을 만들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시장이 됐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 활의 제작 방법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중이다. 예로부터 활 제작 기술로 예천 사람들을 따를 자가 없다 했으나 뻣뻣하고 질긴 나무를 자유자재로 휘어가며 활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나무는 수십 번 손이 가야 겨우 몸을 휘고 활이 될 자세를 잡는다. 여름에는 산뽕나무나 참나무를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쯤 돼서는 이제 무속불을 이제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나무를 이제 서로 이을고 붙여서 12월 정도 되면은 속을 파가지고 심 놓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심을 놓게 되면은 거의 끝나는 쯤이 이제 그 설날입니다. 활을 만드는 일은 한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만 잠시 쉴 뿐 1년 내 나무를 손에 놓을 수가 없다. 수천 년 활과 함께 살다 보니 예천의 전통 국궁 만들기는
세계적으로도 그 솜씨를 인정받을 만큼 귀한 기술이다. 활에 대한 예천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은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예천에서 태어나 세계 양궁계의 신궁이 됐던 김진호 선수 덕분에 예천은 지금까지도 활의 고장이란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호 선수의 이름을 딴 양궁장에는 수백 년 전 그랬던 것처럼 활 쏘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양궁장을 나와 차를 타고 20여 분. 대한민국의 10승 지지 중 하나인 금당실 마을에 다다른다.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국의 10군데 땅 10승 지지.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다. 10승 지지는 워낙 땅의 기운이 좋아 조선의 태조가 도읍지를 삼으려 했던 도읍 후보지이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외진 고장의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세도가의 99간 대저택이며 명망 있는 선비 집안이 터를 일궜던 흔적이 마을 안에 가득하다. 금당실 마을을 찾은 옛 선비들은 정절의 상징인 소나무를 심었다. 마을의 중심엔 100살도 훨씬 더 된 소나무들이 500여 미터나 떼를 지어 서서 그 옛날 이곳에 살던 선비들의 마음을 전한다. 전국에 그 이름을 자자하게 떨친 소나무 석송령도 예천 태생이다. 600여 년 전 큰 홍수가 났을 때 강을 따라 떠내려온 소나무를 건져 심었다니 나무의 나이가 좋게 600살은 더 된 셈이다. 자기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내는 나무로도 유명한 석송령은 한국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나무 밑에 숨어들어 공습을 피했다는 영험한 전설도 전해진다. 아직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른 새벽.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산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천년 고찰은 몇 해 전부터 산사의 문을 열고 손님을 맞기 시작했다. 산사를 체험하는 여행 템플스테이. 현재의 나를 만든 숱한 인연을 깨닫는 게 산사 체험의 큰 뜻이다. 산사에서 이렇게 아침을 맞아 보니까 뭐 기분도 좋고 상쾌해요. 소백산 줄기의 하나인 용문산 자락에 둘러싸인 청정하고 한갓진 고찰. 용문사의 산사 체험은 도시와 잠시 사이를 두는 시간이다.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고 와야 하고 손수 장작을 패서 아침을 지어 먹어야 한다.
난생 처음 가마솥에 장작불로 밥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삶. 현대 문명 속에서 허우적거린 삶에서 잠시 벗어나 본다. 식구별로 서툰 밥을 하면 그제야 아침 바로 공양을 시작한다. 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새벽 예불이며 손수 밥 지는 일까지 하느라 배는 고플 대로 고프지만 사찰의 예절에 따라 하나하나 바로 공양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내가 먹는 쌀 한 톨, 김치 한 쪽이 어떤 예 수고로움에서 왔는지, 의미 없이 먹었던 아침밥은 소중한 인연을 깨닫는 깨달음의 시간이 된다. 소리를 내지 않고 밥을 먹는 산사의 예절도 배우고,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바로 공양의 도를 배우기도 한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숨을 죽이며 아침 공양 시간이 끝났다. 천년 고찰 용문사에는 절의 내력을 알게 하는 소중한 보물이 있다. 첫 보물은 맛배지붕의 균형미가 살아있는 대장전이다. 한때 화려했을 단청은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느라 낡고 빛이 바랬지만 세월과 함께 자연스레 나이 먹은 소박한 안악처럼 정겹다. 또 하나의 보물 윤장대, 회전식 불경 보관대다. 윤장대를 돌리며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여행자의 발길을 잡는다. 강이 산을 부둥켜 안고 용트림을 하는 모양이라 그 이름이 회룡포가 된 마을. 내성천이 마을을 빙 둘러 350도를 휘감고 돌아나가니 이곳은 말 그대로 육지 속의 섬마을이다. 물돌이 마을인 회룡포는 마치 섬마을처럼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하다. 한적했던 마을에 관광객이 찾아들기 시작한 지 10년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된 이후부터다. 관광객들은 일명 뿅뿅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서며 추억과 재미를 맛본다. 내성천과 금천, 낙동강 세 강이 합류하는 삼강 나루터에 주막이 하나 서 있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은 장사치들로 북적였고 주막은 성황이었다. 100여 년 장사를 해온 주막은 5년 전 새 단장을 하고 여전히 손님을 맞는다. 수백여 년의 시간 동안 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던 예천이 요즘 달라졌다. 곤충연구소가 들어서며 어린 손님들이 들기 시작했다. 제잘되는 어린 관광객들로
한적했던 마을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최근에 새로운 풍경은 우주센터. 맑은 하늘 덕에 천체를 관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예천에서 먼 미래의 모습을 제 고장의 새로운 풍경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 역사가 풍경이 되고 그림이 된 땅 예천. 이제 옛 모습 위에 새 풍경을 더하며 예천은 새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